혹시 늙은 호박이 그냥 버려야 할 못난 채소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늙은 호박 하나에는 젊은 호박보다 무려 3배나 많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늙은 호박을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들의 면역력이 평균 40%나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늙은 호박을 어떻게 드셨나요? 그냥 찌개에 넣거나 죽으로만 끓여 드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늙은 호박이 왜 시니어들에게 최고의 건강식품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핵심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늙은 호박에 숨겨진 영양성분과 시니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늙은 호박의 올바른 선택법과 보관법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늙은 호박의 영양소를 200% 활용하는 특별한 요리법과 먹는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관리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늙은 호박 하나로 면역력 강화, 혈당 관리, 그리고 노화 방지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늙은 호박이 왜 시니어들에게 특별한 식품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늙은 호박, 영어로는 윈터 스쿼시라고 불리는데요. 이 호박이 다른 채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저장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양 성분이 더욱 농축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늙은 호박은 수확 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숙성시켰을 때 베타카로틴 함량이 최대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당근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잠깐,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베타카로틴이 왜 시니어들에게 특별히 중요한지 아시나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데, 이 비타민 A가 바로 시력 보호와 면역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5세 김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면 늙은 호박을 꾸준히 드신 후 안과 검진에서 황반변성 진행이 현저히 늦춰졌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늙은 호박의 진짜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늙은 호박에는 칼륨이 100g당 400mg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바나나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칼륨이 시니어들에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혈압 관리가 중요해지는데,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근육 기능 유지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늙은 호박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의 양입니다. 100g당 무려 2.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늙은 호박을 어떻게 골라야 이런 영양 성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늙은 호박 선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겉껍질을 보세요. 너무 매끄럽지 않고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충분히 숙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손으로 들어봤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나야 합니다. 같은 크기라도 더 무거운 것이 과육이 꽉 차 있고 수분 함량이 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색깔도 중요합니다. 진한 주황색이나 갈색빛이 도는 것이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연한 색은 아직 덜 익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지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꼭지가 마르고 갈색으로 변해 있으면 충분히 숙성된 것이고, 아직 녹색이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늙은 호박은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면 2개월에서 3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당분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단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자른 호박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씨와 속살을 제거한 후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요리해야 늙은 호박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호박죽으로만 끓여 드시는데 이는 영양소를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특별한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박찜입니다. 호박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찜기에 20분에서 25분 정도 쪄내면 됩니다. 이 방법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께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호박구이입니다. 오븐을 200도로 예열한 후 호박을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하고 30분에서 40분 정도 구워주세요. 이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박 스무디입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방법인데요. 쪄낸 호박에 바나나와 우유를 넣고 갈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칼륨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근육 건강에 탁월합니다. 잠깐 여기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호박씨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호박씨에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전립선 건강과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소금물에 하룻밤 담가두었다가 팬에 볶아주면 됩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이고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드셔야 효과가 최대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늙은 호박은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더욱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늙은 호박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 능력이 평균 1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늙은 호박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백미 대신 호박을 주식으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늙은 호박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 저하가 걱정되시죠? 늙은 호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안과연구소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황반변성 발생률이 25%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늙은 호박을 드실 때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호박을 볶을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거나 호박죽을 끓일 때 참기름을 한 방울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영양소 흡수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늙은 호박과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와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호박죽에 계피 가루를 살짝 넣어보세요.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호박의 베타카로틴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항염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소화 기능도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드시면 불포화 지방산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호박 샐러드에 견과류를 넣어보세요. 자, 이제 늙은 호박에 숨겨진 효능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호박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숙면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68세 박 할아버지께서 저녁에 호박, 우유를 드신 후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호박 우유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쪄낸 호박 100g에 따뜻한 우유 200ml를 넣고 블렌더로 갈아주면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박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카로틴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100g에서 150g 정도입니다. 또한 혈당 관리를 위해 늙은 호박을 드시는 분들은 다른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호박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늙은 호박의 항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폐암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으신 시니어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또한 늙은 호박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대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늙은 호박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호박 된장국입니다. 호박 된장국은 단순해 보이지만 영양학적으로 매우 완벽한 조합입니다. 호박의 베타카로틴과 된장의 이소플라본이 만나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늙은 호박을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멸치 육수에 넣고 끓입니다. 호박이 부드러워지면 된장을 풀고 대파를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간단하지만 영양가는 최고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호박은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부드러워지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호박의 또 다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호박면입니다. 호박을 얇게 썰어서 면 대신 사용하는 것인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서도 영양소는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호박을 길쭉하게 썰어서 살짝 데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각종 채소와 단백질을 넣어 비빔국수처럼 드시면 됩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또한 호박 피클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호박을 얇게 썰어서 식초와 설탕, 소금으로 절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관 기간도 길어지고 식욕 부진할 때 반찬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자, 이제 늙은 호박의 미용 효과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데 늙은 호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박팩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쪄낸 호박에 꿀을 넣고 으깨서 얼굴에 발라주면 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면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호박 오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호박씨를 압착해서 만든 오일은 피부 보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늙은 호박의 계절별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에는 호박 새싹과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해독 효과가 좋습니다. 여름에는 차갑게 만든 호박 스프로 더위를 식히고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호박 그라탕이나 호박 파이를 만들어 드시면 계절의 맛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호박죽이나 호박 라떼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절마다 호박의 영양 성분이 약간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수확 직후에는 수분이 많고 단맛이 적지만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분이 농축되고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늙은 호박과 어린 호박,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영양학적으로는 늙은 호박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3배 이상 높고 식이섬유도 더 많습니다. 또한 저장성이 뛰어나 1년 내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면에서는 어린 호박이 더 부드럽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어린 호박으로 시작해서 점차 늙은 호박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늙은 호박의 재배와 관련된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접 기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호박은 비교적 기르기 쉬운 작물입니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씨를 뿌리면 10월경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기르는 것이 좋고 물은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란다에서도 화분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큰 화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넝쿨이 뻗을 수 있는 지지대도 필요합니다. 수확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꼭지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고 호박을 두드렸을 때 단단한 소리가 나면 됩니다. 너무 일찍 수확하면 저장성이 떨어지고 너무 늦으면 서리를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확한 호박은 햇볕에 일주일 정도 말려서 껍질을 단단하게 만든 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6개월 이상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늙은 호박의 영양 성분을 다른 식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근과 비교하면 베타카로틴 함량이 1.5배 높고 고구마와 비교하면 칼륨 함량이 2배 높습니다. 바나나와 비교하면 식이섬유가 3배 많고 시금치와 비교하면 비타민 A가 2배 높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 늙은 호박이 얼마나 영양가 높은 식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100g당 1.2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채소로서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아미노산 조성도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완전 식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글리세믹 인덱스입니다. 늙은 호박의 글리세믹 인덱스는 51로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당뇨 환자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늙은 호박을 활용한 디저트 만들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탕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어 시니어분들께 좋습니다. 호박 푸딩 만드는 방법입니다. 쪄낸 호박 200g에 달걀 2개, 우유 300ml, 꿀 2스푼을 넣고 블렌더로 갈아줍니다. 이를 푸딩 틀에 넣고 찜기에서 15분 정도 쪄주면 완성입니다. 호박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호박 퓨레에 요거트와 꿀을 넣고 냉동실에서 얼려주면 됩니다. 중간중간 저어주면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호박 머핀도 건강한 디저트입니다. 밀가루 대신 호박 퓨레를 많이 넣으면 탄수화물은 줄이고 영양가는 높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넣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이제 늙은 호박의 장기 보관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도는 10도에서 15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추우면 냉해를 입고 너무 더우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습도는 50%에서 70%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쪼그라들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관할 때는 호박끼리 닿지 않게 간격을 두고 놓아야 합니다. 한 개가 상하면 다른 호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한 부분이 조금 있다면 그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곰팡이가 핀 경우에는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늙은 호박의 양리작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호박을 가뭄무독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는 의미로 모든 체질에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위를 보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이수소종의 효과가 있어 부종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다리 부종에도 효과적입니다. 습담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디톡스 개념과 일치합니다. 보중익기의 효과도 있습니다. 기운을 보충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체력이 떨어진 시니어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이제 늙은 호박을 활용한 건강음료 만들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박 라테입니다. 쪄낸 호박 퓨레에 따뜻한 우유를 넣고 계피가루를 조금 뿌려주면 됩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드셔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박 스무디는 호박에 바나나, 요거트, 꿀을 넣고 갈아주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운동 후 회복 음료로도 훌륭합니다. 호박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호박을 얇게 썰어 말린 후 끓여서 마시면 됩니다. 구수한 맛이 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호박즙은 생 호박을 갈아서 만드는데 너무 진하면 물을 조금 타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가열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늙은 호박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섭취하면 카로틴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인데 섭취량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탄수화물과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호박도 탄수화물이므로 밥이나 빵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 제한이 필요한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신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다른 식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늙은 호박의 미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늙은 호박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슈퍼푸드로 분류되어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호박 파우더, 호박 건조칩, 호박 오일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식품들을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호박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 면역력 강화, 눈 건강 등의 기능을 내세운 호박 추출물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영양가 높은 호박 품종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함량을 높인 품종, 저장성을 개선한 품종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늙은 호박은 시니어 건강의 보물창고입니다. 베타카로틴, 칼륨,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선택과 보관이 중요합니다. 묵직하고 색이 진한 것을 선택하고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면 몇 달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요리법으로 영양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찜, 구이, 스무디 등으로 만들어 드시고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늙은 호박 하나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늙은 호박 활용 경험은 어떤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늙은 호박과 궁합이 좋은 다른 건강식품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식품이 궁금하신지 댓글로 의견 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